2단계 8호 쭈그렁 냄비. 아크, 이 동네는 길도 고물이구먼.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저씨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저씨는 송송 흐르는 땀을 소매 끝으로 쓱 훔치더니 다시 내려갈 모양으로 손수레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돌뿌리를 넘는지 덜컹거리더니 노란 양은 냄비 하나가 퉁 하고 떨어졌습니다. 냄비는 떼구르르 한참을 굴렀다가 멈췄습니다. 옆구리가 찌그러졌는지 몸을 똑바로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애들이 몰려왔습니다. 와, 이게 뭐야? 찌그러진 냄비네. 이게 무슨 냄비냐? 개밥 그릇이면 딱이지. 한 아이가 냄비를 발로 뻥 찼습니다. 냄비는 벽을 맞고 땅으로 나 뒹굴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다른 아이가 냄비를 다시 차고 굴렀습니다. 야, 이리 패스해. 좋았어. 증거리 시시다. 얘들아, 난 축구공이 아니야. 냄비라고. 누가 냄비 좀 살려줘요. 하지만 아이들은 냄비에 애타는 소리가 안 들리는지 냄비를 하늘 높이 걷어차 버렸습니다. 끙끙하고 냄비 죽네. 냄비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주위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냄비가 상처난 몸을 추스르며 여기가 어딜까 둘러보는데 순간 에치! 하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콧물을 훌쩍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맨 바닥에 한참을 쭈그리고 앉은 여자아이는 아마 냄비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된 냄비는 여자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5, 6살쯤 되었을까? 단발머리에 때 묻은 머리띠를 하고 코와 때가 범벅이 된 얼굴을 쭉 빼고는 가끔씩 큰 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나자 여자아이는 벌떡 일어서더니 아저씨가 걸어오자 이내 실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여자아이를 지나다가 하더니 냄비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뒤따라 지나가던 아줌마는 여자아이를 쓰다듬더니 1,000원짜리 지폐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자아이는 냄비를 쳐다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뭐야? 그럼 내가 거지 동양 냄비가 된 거야? 와,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갑자기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나 후다닥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언니야, 우리 언니 금지 언니 맞지? 아유, 추운데 왜 나와 있어? 언니가 주번이라 늦는다고 했잖아. 아우, 양말도 안 신었네.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언니는 동생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동생이 냄비를 가리켰습니다. 언니, 저거. 응? 누가 냄비를 여기다 버렸지? 돈도 들었네?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줬어. 모르는 사람들이 너한테 이걸 줬다고? 언니의 목소리가 커지자 동생이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거나 받지 말랬잖아.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내줄 거야. 동생이 환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니, 우리 이걸로 라면 사다 먹자. 우리 은지 라면 먹고 싶어? 계란도 넣고. 그래, 그러자. 두 아이는 다시 길을 내려가더니 가게에서 라면 2봉지와 계란 2알을 사서 냄비에 조심조심 담았습니다. 언니 금지는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동생 은지는 쫄랑쫄랑 언니를 따라 좁은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라면을 먹을 생각에 아이들은 가파른 길을 가면서도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금지는 집 안을 기웃거리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직 안 오셨네. 오늘은 아빠 안 들어와 언니? 나도 몰라. 배고프지? 언니가 금방 라면 끓여줄게. 언니, 우리 이 냄비에다 끓여 먹자. 은지가 노란 냄비를 가리켰습니다. 냄비는 라면을 끓인다는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팔팔 끓이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싹 가실 것 같았습니다. 글쎄, 음식을 하기에는 너무 찌그러졌는걸? 금지는 냄비를 힐끗 보고는 다른 냄비에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후루룩 쪽쪽 맛나게 라면을 먹고 있는 두 아이를 보자 냄비는 서글퍼졌습니다. 냄비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금빛 자태를 뽐내며 가게에 진열되었을 때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서 냄비를 사갔습니다. 아줌마는 냄비에다 찌개를 끓이고 국수를 삶고 갖가지 맛난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뜨거워 견디기 힘들었지만 보글보글 음식이 익어가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맛나게 음식을 먹을 때면 냄비도 신이 났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 냠냠 짭짭 음식 씹는 소리를 들을 때면 냄비도 우쭐해졌습니다. 냄비가 제일 행복할 때는 누군가 냄비에 담긴 음식을 즐겁게 먹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주인 아들 녀석 탓이야. 옆 바꿔먹는다고 나를 일부러 찌그러뜨리지만 않았어도. 냄비의 마음을 아는지 조용한 자장가가 들려왔습니다. 쪽마루에 홀로 남겨진 냄비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냄비는 하늘을 환히 밝힌 달을 보며 슬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나도 처음엔 저 달님처럼 동그란 얼굴에 금빛 옷이 멋졌는데.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은지 잘도 잔다 별님 달님 놀아줘요 우리 은지 만나거든 알콩달콩 놀아줘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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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가만 속삭이듯 들려오는 자장가에 냄비도 슬슬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쿵 열리더니 어떤 아저씨가 들어섰습니다. 아저씨는 걸음도 비틀거리고 술 냄새도 풍겼습니다. 아저씨는 방문을 벌컥 열더니 야, 너희들은 아빠가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냐? 이 버릇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지. 빨리 나가서 엄마 찾아와. 아저씨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릇이며 책들이 밖으로 날아왔습니다. 냄비도 마당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 아플 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냄비는 분한 생각이 들어 씩씩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숨죽여 우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아저씨는 한참 소란을 피운 뒤에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제일 먼저 일어난 금지는 팽개쳐진 물건들을 치우고 아침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나가고 금지도 학교에 가고 은지 혼자 남았습니다. 은지는 혼자 놀다 지루해졌는지 쪽마루에 앉아 흥얼거리더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봄 햇살이 이불처럼 은지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살짝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새하얗게 빛나는 흰 머리를 곱게 올린 할머니는 은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런, 왜 밖에서 잠이 든 후 할머니는 은지를 힘겹게 안아서 방에다 눕혔습니다. 은지가 잠꼬대를 하는지 엄마 엄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은지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것 어린 것들을 두고 심성이 좋은 사람들인데 어찌 사람 탓만 하겠노.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던 할머니는 쪽마루 아래에 떨어진 냄비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요란하더니만 이놈도 당한 게로군. 할머니는 수도가에서 냄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늙어서 쓸모가 없게 된 거냐? 늙었다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보기 싫은 법이지. 뭔가 할 일이 있을 게다. 안 그러냐, 쭈그렁 냄비야? 할머니는 작은 돌을 하나 집어 찌그러진 냄비 여기저기를 창창 두들겼습니다. 아픈 곳을 두드리자 냄비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쭈그러진 건 바로 할머니라고요. 할머니 주름이나 펴라고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둬요. 할머니는 냄비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내려놓았습니다. 아휴, 이제 좀 됐네. 이제 쭈그렁 냄비가 아닌걸? 너무 아파서 눈을 감고 있던 냄비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 모습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냄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꼼지락거리더니 치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귤 3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닦더니 냄비에 담았습니다. 반짝 윤기 나는 귤은 냄비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좋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며칠 겪었던 아픔이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깼을 때는 할머니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은지는 냄비에 담긴 귤을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이건 금지 언니 거, 이건 아빠 거, 이건 엄마 거. 엄마 아빠 다 있으면 나는 귤 같은 건 안 먹어도 좋아. 은지는 입맛만 다시고는 혼자 놀다가 언니가 오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집에 왔다 갔어. 뭐? 정말이야? 이것 봐, 엄마가 귤을 여기다 놓고 갔어. 금지는 잠시 귤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그래, 엄마였으면 좋겠다. 금지는 은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둘은 다정히 앉아 한쪽씩 서로 먹여주며 귤을 까먹었습니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귤 하나는 아빠 몫으로 냄비에 남겨두었습니다. 술 먹고 심술 부리는 아빠가 뭐가 좋다고 귤을 남길까? 냄비는 스르르 잠이 든 두 아이들을 보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침을 한두 번 하던 은지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은지야, 눈 좀 떠봐. 몸도 뜨겁고 어떡하지? 그것 봐, 내가 밖에서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은지야, 언니 좀 쳐다봐. 언니가 몸을 흔들어대도 은지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금지는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잠시 후 낮에 왔던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아이고 이놈, 곧불이 단단히 걸린 게로구나. 할머니는 은지 옷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은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딱하기도 하지 우리 은지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해줄까나.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서 은지에게 먹이고 눈썹 위와 눈과 귀 사이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할미가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지. 할머니는 밤새 은지 곁을 지키셨고 금지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냄비도 걱정스러운 눈길로 은지를 바라보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냄비에 담긴 귤 하나가 임자를 기다렸지만 아빠는 그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덕분인지 은지는 아침에 열이 내렸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금지를 깨웠습니다. 김치하고 계란 하나가 전부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해준 밥을 먹으니 금지는 울음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할미가 은지 보고 있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학교에 가거라. 할머니는 금지를 보낸 뒤 냄비에다 쌀을 담아 달그락달그락 씻은 뒤 죽을 끓였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기운이 날 텐데.
죽이 끓어오르자 할머니가 주걱으로 저었습니다. 냄비도 할머니처럼 은지를 위해 맛나고 힘이 나는 죽을 끓이려고 보글보글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진 은지는 아기 새처럼 입을 벙긋벙긋 벌리고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 은지 잘 먹어서 금방 일어나겠는걸? 뚝딱 깨끗하게 비워진 냄비를 보자 할머니와 냄비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은지를 다시 재우고 할머니는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허리춤을 뒤지더니 낡은 복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뒤집자 동전 몇 개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제대로 사려나 모르겠네. 할머니는 주섬주섬 돈을 챙기더니 나갔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할머니는 달랑거리는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힘겹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은지를 살펴보신 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이 씻겨져 걸려있던 냄비는 할머니가 뭘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이 허약해도 허열이 뜨는 법인데 변변히 못 먹어서 병이 난 게지. 느리지만 정성 들여 하나씩 준비하는 할머니 손에 맛난 고깃국이 팔팔 끓었습니다. 냄비는 예전에 맛보았던 음식 맛이 생각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싹둑싹둑 재빠르게 요리하던 아줌마와 느릿느릿 움직이는 할머니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 맛은 모두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해서 만든 음식은 정성 때문인지 맛도 배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사랑이 양념으로 들어간 음식을 맛나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던 할머니와 냄비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은지 먹는 거를 보니 곧불이 돼지인 줄 알고 놀라서 도망가겠구나. 히히, 맛있는걸요? 꼭 엄마가 한 것 같아요. 참, 할머니도 드세요. 나는 니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어여 먹어라. 할머니는 아이들이 기분 좋게 잠들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손님은 안 오려나. 할머니의 혼잣말에 밤하늘의 별들이 소곤소곤 속삭이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할머니는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는지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은지는 다시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혼자 놀면서 언니를 기다렸고, 냄비는 할 일 없이 있다가 따분해져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 좀 끓여줘요. 보글보글 달그락 냠냠. 그 소리가 듣고 싶다네. 노래소리를 들었을까?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제 엄마가 안 오네. 지난번에 귤을 갖다 주더니. 금지가 냄비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은지 손을 잡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집 할머니 집은 작은 꽃들이 아기자기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버린 분유통, 깨진 밥그릇은 화분이 되어 꽃을 피우고 살랑살랑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안 계신가 봐. 그냥 나가려는데 콜럭콜럭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늙으면 봄 기운도 무거울 때가 있단다. 어여 가거라. 곧불 옮아갈라. 할머니는 어깨를 들썩이며 기침을 했고 주름진 얼굴을 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나서면서도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할머니 많이 아파? 그래서 울어? 그래, 그러신가 봐. 돌봐준 사람도 없는데. 혼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금지 마음에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할머니도 나처럼 고깃국 먹으면 금방 일어날 텐데, 그치? 은지의 말에 금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에 숨겨둔 돈을 꺼내봅니다. 돈은 기껏해야 몇천 원이지만 그것도 아빠가 오실 때까지 써야 할 돈입니다. 맞아! 우리 고물을 파는 거야!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금지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봉지에 술병, 찢어진 책 몇 권을 담았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금지는 이리저리 둘러보다 냄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팔아야겠다. 그래도 할머니가 죽이랑 고깃국 끓이던 건데. 맞아, 잘 봐. 이래봬도 난 아직 쓸모 있는 냄비라고. 냄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얻은 거니까 엄마가 와도 모르실 거야. 금지와 은지는 봉지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큰 길로 내려갔습니다. 냄비는 자기가 다시 고물상에 팔려간다는 사실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행복한 시절로 돌아갔나 했더니 또 어떤 운명이 냄비를 기다리고 있을지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고물상 아저씨 앞에 물건들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는 봉지를 쏟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과자 한 봉지 값은 되겠구나. 안 돼요, 아저씨. 고기 사야 하는데요. 은지가 대뜸 말꼬리를 달았습니다. 뭐? 고기라고? 너희들이 과자를 사든 고기를 사든 내 알 바 아니다만, 그런데 이건 엄마 허락 받고 가져온 거냐? 가끔씩 그냥 들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말이다.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냄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순간 뜨끔해져서 머뭇거렸습니다. 아저씨는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5,000원짜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주는 거니까 할머니 고기 사는데 보태라. 그리고 이 냄비는 다시 가져가거라. 다시 쓸 수 있는 건 진짜 고물이 아니란다. 알겠지?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연신 고개를 꾸벅이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고기를 샀습니다. 하지만 고깃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몰랐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에 고기만 넣고 희멀건 고깃국을 끓였습니다. 냄비는 단박에 맛없는 고깃국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서툰 손놀림과 제잘거림이 사랑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조심 고깃국을 들고 할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가져온 국을 한 숟갈 드셨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끓인 거란 말이지? 내가 세상에서 먹어본 국 중에 제일로 맛난걸?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던 아이들이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이 할미가 언제 제일 외로운 줄 아냐? 바로 혼자 밥을 먹을 때다. 귀한 걸 먹어도 맛이 영 안 나거든. 아무거나 먹어도 여럿이 먹어야 제맛이 나지. 옛말에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같은 솥에 밥을 해먹는 사람들은 모두 한 식구가 되는 거지. 힘들거나 기쁜 일 모두 같이 나누는 가족 말이다. 네 식구들이 지금 힘들 때다만 다시 좋은 때가 올 거다. 같이 숟가락질을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인연은 질긴 법이거든. 알듯 말듯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까치가 울더니만 너희들이 오려고 그랬구나. 금지하고 은지에게도 반가운 손님이 얼른 와야 할 텐데. 아이들은 깨끗이 비워진 냄비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은지가 냄비를 모자처럼 머리에 쓰자 금지가 냄비를 두드리며 웃어댔습니다. 집 앞에서 두 아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왔나? 금지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집안에서 뚝딱뚝딱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금지와 은지는 서로 잠깐 눈을 마주치는가 싶더니 잽싸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손에 하늘 높이 들려진 냄비가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쭈그렁 냄비 재미있게 읽었나요? 선생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적 생각이 났는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집에 엄마가 찾아온 것이었을까요? 그 반가운 손님이 엄마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도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쭈그렁 냄비를 읽으며 가족보다 더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금지와 은지의 엄마는 집을 나가고 없었어요. 아빠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께서 금지와 은지를 보살펴 주셨어요. 할머니는 같은 솥에 밥을 해먹는 사람들은 모두 한 식구가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옆집 할머니와 금지와 은지의 사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면 진짜 한 가족이나 다름없답니다.